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계속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스라엘 쪽 공격은 지금 없었는데 만약에 악재가 좀 나온다, 아니면은 뭐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18,000 정도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앞전에 있었던 저점이었었던 대략적으로 17,800포인트 정도, 여기서 이제 17,700, 뭐 800 정도에서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있었죠. 자, 여기 저항이었었고 여기가 저항이었었는데 이 구간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뭐 크게 우려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한데,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악재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좀 차라리 미사일 빨리 쏘든지 그러면은 좀 정리가 좀 되면서 하나둘씩 좀 이제 악재가 좀 처리가 될 텐데,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이러한 모습 정도만 나오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이 있죠. 자, 여기 저항이었었고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서 좀 나가나 했는데 다시 눌림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위에서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트가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악재가 뭔가 하나 나와가지고 만약에 깬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단에서 지켜주는 지지선, 자 지지선, 자 이 구간을 갖다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깨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가 깨지게 돼요. 그랬을 때는 최하단은 2450포인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강한 지지선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지지받고 요랬던 요 라인이 있죠. 자, 요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얘가 이제 올라와서 2450을 갖다가 앞전에 의미 있는 라인이었었던 얘랑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해서 강하게 지지를 할 텐데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당장은 이 구간에서 이제 돌려주는지, 차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악재가 좀 세게 나왔다,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이 아닌, 그리고 정유시설이 아닌 핵시설을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이걸 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좀 그 명절 같은 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쪽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우선 뉴스에서 그건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시 자금 같은 경우에도 국장에 이제 개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나 싶었거든요. 뭐 54조, 56조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자 50조로 전부 다 다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급 개인들 자금도 이제 거의 마르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뭐 16조, 그리고 뭐 14조 4천, 그러다가 17조 4천, 그리고 17조 7천까지 지금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좀 늘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만약에 내리 찍는다 라고 하면은 신용 리스크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자금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로 이탈한다라면은 개인들이 저걸 진짜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자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장은 뭐 어느 정도 방향이 보여지긴 하는데. 자, 그리고 수급 주체를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보더라도 뭐 크게 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탈하는 모습들이 더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들어오는 모습 없이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역시나 뭐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죠. 전반적으로 이탈까지는 아니어도 뭐 크게 들어오는 모습도 없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현물을 던졌으니까 선물이 좀 들어왔냐 라고 했을 때는 3천억 던지고 뭐 2천억 날리고 뭐 1천억 날리고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도 지금 좋진 않죠. 1350원대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다. 뭐 이것저것 좀 정리가 되면 모르겠어요. 뭐 이스라엘도 좀 정리가 되고 금투세도 정리가 되고 몇 가지가 정리가 돼야지 그래도 국장에 대한 매력을 다시 느끼고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아직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악재가 나오면 하방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악재가 안 터진다면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그 정도 수준만 이어갈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CPI가 좀 나온다고 했었죠. 뭐 실업보험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주에 이미 고용 데이터가 나왔다 보니까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갖다 청구했었던 그 부분이 뭐 크게 늘었다 뭐 해도 그게 악재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CPI였었는데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전달치잖아요. 그러면은 전달치면은 유가가 오르기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CPI가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싶기는 했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전달 대비 그냥 동일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조금 예상치를 갖다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CPI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미국 CPI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소폭 웃돌며 끈질긴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뭐 이거는 이제 실업보험 청구 지수가 이제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갖다 기록했다. 결국은 이제 고용 둔화가 이제 우려가 좀 커졌다고 하는데 그 전주에 나왔었던 고용 데이터들이 고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주 데이터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도 CPI 자체는 굉장히 끈질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 근원 같은 경우에도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3%가 오르면서 예상치가 3.2였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죠. 전월 대비도 0.3이 올랐어요. 원래 예상했었던 거는 0.2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안 잡히네. CPI가 잘 안 잡히네.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결국은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더 때리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데이터가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침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때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CPI라도 더 내려갔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 0.25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여력은 좀 열어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자, 연준 이제 총재가 얘기를 해요. 9월달에 이제 CPI가 9월달 CPI가 나온 다음에 공개 발언에서 결국은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잠깐 멈춰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제 부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은 그래도 0.25 정도는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고용 데이터도 지난주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0.5를 갖다가 내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었었나? 그래, 그래도 CPI 한번 봐보자. CPI가 그래도 좀 잡히고 있다면은 금리 인하 한 0.25는 해줄 수 있잖아 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0.25도 아니고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패드워치에서 그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이제 11월 달은 뭐 0.25 아니면은 뭐 동결 요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갖다가 뺐어요. 이미 여기서는 여기 데이터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 것들은 전부 다 유가를 갖다가 뺀 근원이에요. 근원이면은 국제유가를 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반등을 하겠죠. CPI가. 그래서 다음 달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달 CPI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어렵겠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제유가를 보면은 중동 리스크가 좀 발발하면서 아무래도 저점을 갖다가 두 번 찍으면서 결국 올라오는 모습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이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뭐 80불도 한 번씩 건드렸는데 80불 건드리고 조금 헤즈볼라가 뭐 휴전안을 갖다가 막 내세우긴 했지만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눌림 좋지만 여기서 버티는 모습. 결국은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CPI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CPI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아직은 반영된 CPI는 아니다. 유가가 반영된 CPI는 다음 달에 나오는 CPI예요. 그래서 다음 달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장을 갖다가 좀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올해는 커봐야 미국 같은 경우에 커봐야 0.25 한 번 정도 아니면은 그냥 동결로 올해는 그냥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동결 가능성이 10%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갖다 0.25를 갖다가 이제 내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8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해리스도 지지율이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격전지 7곳에서 트럼프가 46%, 해리스가 45%. 결국은 문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한 거죠. 민주당 쪽에서 중동 이슈도 해결을 못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계속 전쟁으로 끌고 왔다는 그 부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조금 트럼프가 좀 점수를 좀 많이 따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조금 우위를 가져가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거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리 바이든이 전쟁하지 마, 스톱해,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뭐 레임덕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트럼프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은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길 원한다면은 전쟁을 더 크게 만들겠죠, 직전에. 그러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정유시설이나 아니면 군사시설이 아닌 핵시설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핵전략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도 핵을 쓸 수 있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겁을 좀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공격하면 진짜 이거 핵전쟁 나고 중동 제대로 이제 확전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겁박하는 거죠. 자, 뭐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키푸르 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명절 같은 그런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를 지나서 이제 좀 공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이때까지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헤즈볼라 로켓이 뭐 320기가 날라와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랑은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헤즈볼라랑 전쟁이 이어나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란을 치냐 안 치냐, 이란을 치더라도 어딜 치냐, 핵시설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는. 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과 이제 무관하다 뭐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뉴스가 아닌데 지금 뉴스가 살짝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공격하는 목표가 이제 군사와 에너지 시설로 좁혀졌다.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공격할지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요. 결국은 그 명절 기간이 12일까지였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12일까지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뭐 13, 14, 15, 16, 17 요때까지 안에서 이제, 그리고 뭐 주말도 끼겠죠. 요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지 않을까.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있어서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을 어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시설만 안 건드리면 시장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뉴스가 지금 약간 복잡하게 좀 뒤집어진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좀 안 맞네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 중도 확장을 하고,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지 결집 해가지고 판세는 지금 결국은 박빙이다. 앞전에서는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지금 끌어올라오면서 갑자기 거의 박빙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완전히 박빙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조사하는 기관들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4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곳들도 있는데, 어떤 곳에도 조사마다 지금 좀 다르다, 경합주 표심이. 해리스가 4곳이고 트럼프가 3곳이라는 곳들도 있고, 뭐 트럼프가 4곳이라는 곳도 있고, 뭐 해리스가 한 곳이 우위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이든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어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거의 완전 박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공격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왜? 대선을 앞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공격은 한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크라 쪽도 뭐 진정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해리스가 요걸 진정을 계속 못 시키고 있고, 바이든도 이걸 갖다가 정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점수를 많이 따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5대4에 또 미사일을 공격을 하고, 뭐 동부에서도 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냥 전쟁 계속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결국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들죠. 그러면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낼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거 문제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좀 지원을 못 받겠죠. 우크라도 지원을 못 받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막 중재를 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어떻게든 종료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라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종료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시장에서 이제 계속 바라보는 내용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자재 이걸 갖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면은 CPI 계속 CPI가 우려가 돼요. 다음 달 나오는 CPI는 국제 유가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CP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다음 달은 높게 나올 건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뭐 이제 기지개를 편다 그러고 막 부양책을 편다 이러면서 원자재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원자재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또 CPI 또 반영이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음 달 CPI가 굉장히 조금 리스크하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부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원자재는 가격은 올랐어요. 보시면은 뭐 구리, 아연, 주석, 니켈, 납 전부 다 올랐죠. 막 10%씩 이렇게 올랐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CPI에 반영이 될 거고 제조업 지수에도 반영이 될 거고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또 안 잡히네 이런 이야기가 다음 달 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네 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겠네, 약간 요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을 또 눌러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전반적으로 계속 좀 관망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장은 특히나. 자, 근데 뭐 어쨌든 원자재는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중국에서 이제 뭐 516조의 규모의 부양책을 갖다 발표를 하면서 부양책이 막 1탄, 2탄, 3탄 하면서 뭐 내년에 쓸 예산까지 끌어오면서 부양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 내용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정말이냐? 기대와 일치를 했다는 내용들도 있고 알맹이가 없다, 진짜로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원 규모가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원 규모가 불확실하든 뭐하든지 간에 원자재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CPI를 건드릴 수밖에 없겠지 라고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또 원유를 많이 쓰겠죠. 제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CPI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 CPI가 저는 되게 좀 불안불안해요. 다른 데이터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난주부터 뭐 이스라엘이 이랬고 뭐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종합해서 나오는 게 다음 달 CPI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만 쪽 이슈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여기서 지금 뭐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거든요.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내보이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기지개를 좀 피니까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면은 약간 이제 다른 곳들을 막 공격을 하거든요. 입으로 공격하긴 하지만,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대만에서도 중국은 이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이거는 주권 침범이다 막 이렇게 대만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에 대해서 추가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설 이틀 만에 경제적으로 압박한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군수 업체를 또 제재를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거죠.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면은 내수로 이제 커버가 되면은 뭐 미국도 때리고 대만도 때리고 뭐 관세 전쟁 한번 해보자, 약간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양책 뿌리고 좀 괜찮아지나 싶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요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여기서 뭐가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 그리고 국내 이슈를 좀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할까 싶었는데 결국은 우선은 했어요. 이번이 아니면은 어차피 다음 달 되면은 할 만한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냥 차라리 이번에 빨리 하자 한 번은 한 건지, 어쨌든 0.25를 갖다가 금통위에서 한번 내렸습니다. 자, 미국이 0.5를 갖다가 내렸죠. 그러고서 우리가 0.25를 내렸어요. 미국이 뭐 다음번에 0.25를 갖다 한 번 더 내린다 하더라도 한국은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내리기는 따라가기엔 쉽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0.25밖에 못 내리는데 0.75 내리는데 우리가 0.5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달은 동결이고 12월 달은 어차피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대로 끝났다, 국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내리더라도 한 내년 정도, 내년 초 돼가지고 미국
금리 인하하는 그 방향성이나 뭐 다른 지표들을 보고 그러고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국내에선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추가 인하는 당연히 저도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번 내리는 거는 기회는 잘 잡았지 않냐, 한 번은 내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또 이제 금투세를 계속 안고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금투세 뭐 결론을 내린다 하는데 지금 막 계속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금투세 결론이 계속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니까 시장이 계속 불안한 거죠. 뭐 여기다가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이 나야지,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유예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빨리 그게 좀 돼야지 좀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악재들을 좀 해소하면서 진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이제 반도체를 좀 움직여 줄까 싶었는데 그것도 없었죠.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10조대를 갖다가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10조대를 갖다가 못하고 9.1조가 나오면서 기대치를 갖다 밑도는 모습, 거기다가 다른 곳들 TSMC나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힘들어졌구나, 약간, 그리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전부 다 약세, 그러면서 시장을 갖다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였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살아나지 못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면서 자 금리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0.25를 갖다가 한번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내리긴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금리가 많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1340원을 유지하지 않을까, 오히려 올라간다라면 거의 1360원 70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행인 거는 그만큼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엔캐리 청산은 솔직히 물 건너갔어요. 뭐 엔캐리 청산은 거의 140일 갖다가 이제 이탈했을 때 요걸 갖다가 우려해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150까지 하면서 이 박스권의 그 최상단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뭐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국장에 대한 수급 요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채 금리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다음 달 CPI 나오면은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4.3에서 4.4%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차트로 보더라도, 자 한번 볼까요? 기술적 차트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요 라인을 갖다가 타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요 라인을 갖다가 이제 타고 내려오던 걸 이제 돌파가 나왔고, 요 라인을 갖다 타고 내려오던 걸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은 거예요. 여기 저항 맞은 걸 갖다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 저항이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여기 저항이 있죠. 지금 요렇게 보면은 자요 저항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또 건드리고 유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 금리 인상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번 더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저항을 만드냐, 자 요렇게 라인 하나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제대로 한번 그어 봤는데 4.4%가 나와요. 그럼 올라간다면 4.4% 맞고 4.3 정도 여기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되게 힘들어지겠네. 그럼 미국 달러가 더 올라가겠죠. 달러의 강세가 나와요. 이렇게 더 올라가면 달러의 강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1300 많이 내려가요. 1340원 많이 올라간다면 1370원 80원까지도 또다시 건드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환율은. 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당장 돌아오긴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 뭐 금투세 그리고 반도체도 뭐 지금 분위기가 돌아오지도 않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움직임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들이 리스크를 지금 안고 가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보통 금융주 먼저 하죠. 금융주들 이제 실적이 먼저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막 실적이 미국이 안 좋아 버리면은 여기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소비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미 고용에서 받고 웬만한 CPI 중요한 걸 다 봤는데
근데 뭐 소비 지표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예상치 정도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아 버리면은, 안 좋으면 침체 아니냐고 또 떠들 거기 때문에 차라리 침체보다는 소비가 조금 잘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또 잘 나오면은 CPI도 올라가고 소비도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 물 건너갔네, 약간 요럴 거기 때문에 그냥 애매모호한 거보다는 그냥 예상치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당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는 이스라엘 움직임이죠. 이스라엘을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게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막 치고 올라가진 않아요. 금투세 뭐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 폐지보다는 유예인데, 유예를 갖다 생각하신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어차피 유예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움직임은 보여주겠지만 막 시장을 갖다 막 돌파하면서 막 올라가겠다, 이건 아니지만 악재는 어쨌든 해소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관망 좀 이어가는 걸 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좀 관망을 하고, 금투세도 좀 끝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움직임이 좀 끝나고, 그러면은 조금씩 눌림을 한번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가 관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정도 눌림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눌림 세게 안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이 끝났다, 그리고 이란이 더 이상 재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핵시설을 건드렸다, 그리고 유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른다, 그리고 환율이 말도 안 되게 또 오른다, 막 1,400원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여기까지 열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하단 부분에서 어디서 이제 잡을지 그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관망 이어가면서 얼만큼 눌림이 나오는지, 눌림에서 얼만큼 이제 좀 대응을 할지,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